오늘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해제됐지만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대 방안을 마련해 모레 발표할 예정인데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에 방점을 찍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시 회복한 2030 지지세를 바탕으로 중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 송도 109 학생들의 장거리 학교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에서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레 방역 패스 예외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임신부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보영 기자입니다. 들어가기 전 QR코드를 찍는 사람들. 이제 접종 완료 이력이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 겁니다.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일상처럼 돼서. 지난주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데 신청인 측은 내일 항고장을 제출하고 다음 주에는 정부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도 이번 주말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4건의 헌법 소원이 접수된 상태.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효력 중지를 결정한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해소된 만큼 3월 시행 전까지 법정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일에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되는데 뇌정맥동 혈전증을 비롯한 일부 질환이 포함되고 임산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사에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이재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약 1.5배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주만 447명, 25% 넘게 증가하면서 누적 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에서 오미크론 검사 건수 중 89.2%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9명으로 21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94.7%가 오미크론 감염자라면서 이번 주말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72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누적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이후 90일 내에 발생한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내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서로 다른 전략으로 민심 잡기에 총력전 중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준비된 경제대통령 행보에 힘을 주었습니다. 먼저 김민주 기자입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이재명 후보 일성은 일자리였습니다.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세 분야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돌봄과 간병, 보건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강조했는데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적극 수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경제 대통령 행보에 집중하며 중도와 보수,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중견기업 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유연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거리는 뒀지만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전 정책이나 입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0%대 박스권 지지율 타개책 역시 경제 행보가 꼽힙니다. 이재명 다음 후보에서 또 대통령 다음 후보로 전환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실수를 줄이고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나가는 대장동 이슈에 대해선 법원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신속한 검찰 수사와 상설특검법에 의거한 특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30 세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정답이라며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철호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을 만난 윤석열 후보 확실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임대료 반값 정책을 꺼냈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비과학적 방역정책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설 직전인 다음 주에는 호남을 찾아 지역 발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선 50일을 맞아 민심이 정답이란 말도 내놨는데 주춤했던 2030 지지율이 회복세에 오르며 60대까지 더한 세대 결합론을 바탕으로 중도와 지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흐른 민심 일부를 최대한 끌어모아 지지율 박스권을 뚫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왕자에 이은 무속 논란은 뼈아픕니다. 무속인이 후보 일정과 메시지에 관여한다는 의혹. 당장 무속인이 있다고 지목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논란은 오히려 김건희 씨 공개 활동 여지가 생겼다는 분위기인데 안희정 전 지사가 불쌍하다는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어떤 전화통화 생활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이 저는 또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토론의 대가 이재명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거론될 문제들인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전 양자 TV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토론 방식이나 주제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은 31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방영 가처분 금지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고 정의당도 다자 토론을 촉구하며 방송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최 전 의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최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제공 받으신 적도 있지 않나요? 참 왜 그러세요? 소수로 쓰시네 정말.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구속될 경우 경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4개월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유가족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위로 편지를 돌려주겠다고 청와대를 찾았는데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혔습니다. 갈태영 기자입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겹겹이 막아선 경찰에게 하소연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입니다. 사건 10여일 후 대통령이 공무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돌려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편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가슴 아픈 이 외침, 분노, 원한에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족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편지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피격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조차 거부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결국 아들은 편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반환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길바닥에 놓고 간 편지도 현장 경찰관이 대신 수령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UAE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무려 10m가 넘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 두바이 엑스포 국가관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인 부산 월드 엑스포 홍보 부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방문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최대한 이렇게 알리고 또 반드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무함마드 UAE 왕세제와의 회담이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이 방문을 취소한 아부다비 공항에선 드론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테러 현장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일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제와 25분간 정상통화를 갖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UAE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는 건 7년 만으로 이번 순방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 도착한 뒤 빈살만 왕세자와 공식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소와 방산 등 신성장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배달기사를 음식점 등에 파견하는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인상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오토바이 보험료까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는데 소상공인들은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심성구 씨.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배달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배달앱과 연결된 지역 배달 대행 업체 3곳이 지난해 말 단체로 배달비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른 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그 계약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배달 대행 서비스를 당장 끊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어요. 이들 배달 대행 업체 3곳이 받았던 배달료는 1.8km 기준 3,300원. 하지만 올해 들어 요금을 20% 넘게 올렸습니다. 가맹비도 월 5에서 1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최대 10배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배달기사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오토바이 보험료까지 올라 배달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금 자체가 기본 요금 자체가 안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벌이 같은 것도 이제 기사님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고 다른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대행 업체들이 담합한 개연성이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주행부터 고개 운전까지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대형 호텔 앞 교차로.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유턴하던 차량과 배달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배달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달 운전자가 몰았던 흰색 오토바이입니다. 유턴하던 SUV 차량과 부딪혀 오토바이 우측이 부서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유턴을 한 상태에서 배달 운전자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엔 영종도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달 운전자가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이륜차 사고 건수만 보면 지난 2019년 552건에서 지난해는 602건으로 2년 새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속도 위반은 기본. 승용차에 부딪힐 듯 차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한 손으론 휴대폰 앱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보지만 이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시민들도 운전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도 속도 빠르게 내고 그다음에 칼치 같은 거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것도 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무섭고요.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배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 배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해서 교육부터 위반에 대한 횟수 한 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3아웃 체인지로 업종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특히 배달 주문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중학교 배정을 놓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109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 앞 중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로 등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유은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09의 한 중학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불과 50m가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이 동네 학생 100여 명은 이곳에 다닐 수 없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입학 추천 배정에서 4.5km 떨어진 학교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한 중학교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개월 뒤 200여 명의 신입생들을 맞을 신설중학교입니다.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교통도 문제입니다.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고 그나마 10여 분을 걸어가야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피드백도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장거리 학교 배정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송도의 학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규정대로 송도를 하나의 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 증가 대책으로 신설학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하고 해결을 해나가면서 신설을 지금 계속 성과는 지금 내고 있는데 아직 그 학부형들이 보기엔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거리 학교 배치에 따른 교통, 환경 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경기방송 송출이 중단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이번 달 새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전국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과 고용 승계를 촉구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조속한 심사를 진행하라! 옛 경기방송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손잡은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가 조속한 경기라디오 새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이번 달 중 새 사업자 선정이 예정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입니까?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사업자를 저울질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기방송은 사업자의 잦은 폐업으로 지난 2020년 3월 30일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새 방송 설립 작업을 주도해온 옛 경기방송 노조원들은 공공성, 지역성,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 승계가 핵심 자격 요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주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생계를 잃고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입니다. 저희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자야말로 방송의 공공성을 그 누구보다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이 들고요. 공모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고용 승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OBS. O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원 10여 명 전원을 고용 승계, 다른 어떤 사업자보다 빨리 개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원들이 경기방송 송출 중단 이후 새 방송 설립 활동에 전념해온 만큼 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인천 시민단체들이 존폐 위기에 빠진 국내 최초의 실내극장, 애관극장의 공공 매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안으로 시민 모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애관극장 매입을 위한 인천시의 연구 용역이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관점으로 접근해 한계가 있다며 조만간 시민 모금 방식 등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애관극장은 1895년 설립된 한국인 최초의 활동사진 상설관 협률사를 이어받아 1925년 애관으로 이름을 바꾼 뒤 127년의 역사를 이어온 극장입니다. 수도권에 내일 오후부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내일 오전 8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9천여 명과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눈이 내리기 전부터 골목길이나 급경사지 등 취약도로 위주로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 36회, 퇴근 시간대 20회씩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고 오산시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이 회원인 법적 협의체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등을 위해 협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곽 대표회장의 임기는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입니다. 곽 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이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 8기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단둥에 도착한 북한 화물열차가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준비된 화물을 싣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에 대해 이 매체는 식염수와 포도당 등 의약품과 생필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2020년 9월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중단한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떨까요? 빅데이터를 통해 경기와 인천 등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가림막은 2년째 짝꿍강 거리뿐 아니라 학창시절 추억도 빼앗았습니다. 수학여행 등 야외 활동이 확 줄어든 겁니다. 공부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만 늘면서 학업 밸런스는 온통 다 깨졌습니다. 경인 등 전국 교사 1,883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원격 수업으로 학생 수준차가 아주 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업 결손으로 평생 소득이 3%까지 깎일 수 있다는 결과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겐 아픔입니다. 원격 수업 학생들도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재미없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학업 성취도 결과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3과 고2 중엔 영어 포기자가 1년 새 2배 늘었고 수학은 8명 중 1명이 미달입니다. 뒤죽박죽 학교 생활에다 곤두박질 친 성적은 우울 그 자체입니다. 실제 청소년 중 14.2%와 11.2%는 각각 우울, 불안, 고위험군에 포함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따르면 결국 10명 중 1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자해 혹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김대희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모든 분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힘드시지만 청소년층의 코로나 블루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걱정되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중1부터 고3까지 경인 지역을 포함해서 5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인 비율 17.5%보다는 낮지만 흐름이 좀 문제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낮아졌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성별로는 남학생이,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이 더 높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다행입니다. 네,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좌충우돌 시기일 수밖에 없죠. 중학생들에게 롤게임 대신에 진짜 이제 각자의 롤, 다시 말해서 할 일을 줬더니 반응이 좋았다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2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질풍노도로 대표됩니다.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즐겁게 중학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김동건 학생 기자가 눈으로 담아봤습니다. 나의 모교 망포중학교입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보시죠. 투명 아크릴판을 두고 시작된 새학기. 숙맥인 줄 알았던 주영이는 전국 최고의 태권소녀가 됐습니다. 날카로운 공중 돌려차기가 일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자랑 영상을 보내게 된 3학년 8반 이주영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파 대신 망포 중에는 가로 본능 망우파 리더 수인이가 있습니다. 연습으로 똘똘 뭉친 미래 춤꾼입니다. 진우는 잔잔하지만 파워 넘치는 드럼 실력을 뽐냅니다. 개성 만점 선생님들과 목소리까지 닮아버린 우리. 초코파이 사랑부터 초코파이 줄게. 학생들 치켜 세우기 왕인 영어쌤까지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교무실 호출 오리지널 버전은 까먹지 않았겠죠? 야 강동아, 끝나고 교무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은 사라졌지만 배구로 또 공기놀이와 알까기로 답답함을 달랬습니다. 3학년 1반부터 10반 교실까지 불은 모두 꺼졌지만 우리 기억의 불씨는 더 활활 타오르겠죠? OBS 학생기자 망포중 김동원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참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학교 생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신 상담까지 좀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교육 선진국가이라고 하죠. 독일이나 또 이스라엘도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고 우리나라 역시 아직 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졸업식을 2년 동안 묵묵히 이행해온 이승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건 학생기자가 취재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춘기의 감성만으로 느낄 수 있는 학교의 추억을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졸업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뜨개질로 목도리를 완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평소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장기를 친구들에게 선보이면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소중함과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졸업의 기억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손수 뜬 목도리를 받아든 부모님들께서는 실제로들 많이 좋아하셨고 학생들은 부모님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돋보이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